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민호의 산책의 황민호입니다. 긴급강의 편입니다. 긴급강의. 저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마이크 위치가 아쉽네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이야기를 전원 버튼을 못 누르는데 왜 저번 강의가 5분 만에 끝냈냐? 총 영상은 12분이었지만 그 핵심을 알려드리는 데에는 5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넘어갔어요. 로그라인에 대한 좀 연장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그라인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제작 지원을 받는다 혹은 제작사의 시나리오를 넣는다 하면은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희의 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글을 다 같이 받아서 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0편 1000편이 되는 시나리오를 다 읽을 수 없으니 축약된 정보를 뇌에 딱딱딱 박아줘야지 그 이야기에 대한 집중도 몰입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압축시킨 것이 한 줄로, 그것이 로그라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거예요. 비밀 장치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밀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나리오 컨펌자예요. PD라고 부르잖아요. 시나리오 헌터? 뭐 좋은 단어로 봅시다. 받았어, 남의 글을. 로그라인을 읽었어. 이제 그 영화가 정말로 잘 압축된 한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데 술술 읽힙니다. 술술. 이야기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지만은 좋은 영화들은 의외로 간결한 규칙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영화라 함은 어떤 실험적이거나 예술적인 영화들, 그것도 물론 좋은 영화들이죠. 그거 말고 조금 더 대중적인 기준에서의 영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덜 실험적인 대중적인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헤어질 결심 정도면 대중영화입니다. 그거보다 더 홀리모터스까지 가야지 예술영화예요. 어쩌면 더 갈 수도 있고요. 대중이 보는 영화의 규칙.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티고니스트, 이 말을 꺼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저한테는 기본적인 거지만 나는 이제 수업을 한다고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거를 당연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다 넘어갔단 말이지.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요거부터 갑시다. 영화란 뭐냐? 영화에서 말하는 이야기. 아주 단촐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인공이 목표를 쫓는, 성장하는, 주인공이 목적에 이르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목적에 이르는 것, 그 목적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말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주인공이 목적을 향해 간다,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아닌 이야기를 찾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배트맨은 고담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조커를 쫓죠. 어쩌면은 다크나이트에서는 이제 배트맨이 조커를 잡는 이야기, 고담의 평화를 위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투페이스가 있으니까 배트맨이 고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당과 싸우는 이야기,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은 배트맨은 주인공이고요, 프로타고니스트가 됩니다. 주도자예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주도자. 테넷에서는 주인공 이름이 아예 주도자죠. 프로타고니스트. 왜냐면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주도자 정도로 적혀있어요. 논란시니까.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 안타고니스트, 적과 싸워서 목적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안타고니스트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인물이면 더 좋고요. 집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물이 되는 편이 좀 더 몰입도가 있겠죠. 악당이 딱 하나 있는 게 조커처럼. 이야기마다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상이해요. 상이한데 지금은 전 절대적인 완전 씨앗, 이야기의 씨앗. 스토리텔링의 비밀로 하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나온 원리를 가지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에피소드는 가장 이제 싫어하는 형식의 스타일이다. 이야기를 못 쓰는 작가들의 스타일이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어떤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하면요, 맞물림이 있어야 돼요. 맞물림. 알프레드 히치콕이 한 얘기인데, 테이블 밑에 폭탄이 갑자기 터지면은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영화라 하면 범인이 테이블 밑에 폭탄을 부착해. 이걸 관객이 봤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의 인물들이 테이블에서 막 하하호호 막 술 마시고 막 놀아. 근데 삑삑삑삑 소리가 편집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관객들은 쫄리겠죠? 왜냐면은 앞서 폭탄이 설치된 걸 알았잖아요. 이 재미가 이야기의 재미입니다. 맞물림에서 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 이거 좀 공부를 하고 오니까 설명이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떻게 뭐 단 약만 먹겠습니까?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잖아요. 맛이. 좋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 맞물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프로타고니스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인물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영화라는 게. 이제 그 인물이 그냥 나는 딸기 우유가 좋아. 딸기 우유를 마셔. 근데 다음날 초코 우유 마셔. 아무 사건 없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는 사람은 쟤 뭐해? 영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좋은 영화라 하면, 그럼 악당이 이제 편의점에 가서 딸기 우유에 독약을 다 뿌려놓는 거야. 왜냐면 주인공이 딸기 우유를 좋아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맞물림,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이 편의점에 갈 때 쫄림, 이것들이 이제 서사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주인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와야 돼요. 그 점에서 이 로그라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고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시나리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장대한 양의 글을 이 로그라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읽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격언이 있는데요. 멍청한 작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뛰어난 작가들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질 결심의 예를 들자면은, 스포일 되잖아. 다 봤잖아 벌써. 그리고 이거 엔딩 알아도 재밌습니다. 영화 탕웨이 설애가 마지막에 바다에 모래로 파묻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야기가 가야 하는 파멸적인 엔딩에 대해서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박해일이 맡은 해준 역과 설애가 정말 애틋하게 그 서로의 관계성을 쌓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객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관계는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해주는 형사고 자기 직업의식이 투철한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고, 설애는 남편 살인마란 말이에요. 이 둘이 이어져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그러면 해준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타락해야 되잖아요. 그 올곧은 성품을 버리고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철학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사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설애가 반한 혜준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설애는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혜준 너는 자백하지 마. 너가 그 설애를 나를 숨겨줬고 범죄 사실을 잘못 조사했고 이딴 거 얘기하면 너는 지금 내 목숨을 짓밟는 거다. 그러니까 설애는 자기 목숨을 통해서 혜준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죄책감에 쌓이게 하죠. 어떤 사랑의 집착과 헌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안타깝게도 헤어질 결심의 작가였어. 그런데 이 로맨스가 너무 좋아. 그래서 설애가 모래에서 손이 팍 나와. 혜준 씨가 저를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우리 예쁜 사랑 합시다 하고 나오면은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지.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니냐. 다른 엔딩이 영화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야기의 진행에서 나오는 엔딩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핸들을 과하게 틀어버리면은 결국에 이제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을 벗어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은 영화가 구려진다. 이유는 관객이 동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는 이제 7번 방의 선물이 아닐까. 걔 왜 감옥에 있어? 이거 과학수사인데 한국은 그 착한 앤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 끝났는데 왜 사형 집행해? 그렇게 빠르게? 이거 말고도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쑥쑥쑥 틀어버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가 구린 영화, 이야기적으로 그리고 연출적으로. 헤어질 결심이 좋은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야기가 원하는 이야기가 뭔 줄 어떻게 하냐? 로그라인에 답이 있다. 기생충의 예로 갔잖아요. 뭐라고 했더라 저가. 부자에 기생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싸우잖아. 비록 부자가 죽지만. 그렇게 엔딩에 가면 된다는 거죠. 서로 합의하고 부자한테 송강호가 진심 어린 눈물로 호소하면서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그 시궁창 냄새를 잊어주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로그라인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린 영화. 로그라인은 이제 모든 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주는 등대 같은 거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으로 탐색할 때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로그라인으로 저희가 뭉치지 않으면 그 영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실제로 영화를 여러 편 작업했잖아요. 영화를 찍고 나서 제일 아쉬울 때는 배우들의 연기가 안 좋을 때, 촬영이 잘못됐을 때, 사운드가 안 좋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영화가 내가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진짜 저는 당혹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 이거 왜 만들었지? 나 왜 이렇게 시작했지? 왜냐면은 로그라인은 관객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이 집중. 저렇게 되려고 하는구나. 이걸 할 수 있을까? 저걸 할 수 있을까?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를 보게 하는 힘이에요. 깔끔한 로그라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이제 로그라인 하나 설명하려고 진짜 맘먹고 하니까 15분이 지났네? 와우.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아이고. 네,
다시 시작합니다. 혹자는 영화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화의 본질은 낭자하는 피와 화려한 액션이다. 뭐 어쩌면 섹시한 몸매다. 남자든 여자든. 왜냐면 007,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 해변에서 나올 때 상상해봐요. 얼마나 훌륭한 영화입니까? 내가 봐도 그건 훌륭한 영화야. 근데 아무리 야한 영화든 정말 잘 만든 액션 영화든 이 로그라인에서 주는 스토리의 통일성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즐기게 하는 도구가 되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왜냐면은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일이 되려면, 마음이 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보내야 합니까? 뭐 2달이면 될까요? 뭐 10년? 그래도 뭐 10년째 되는 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기호가 아니라 주인공이 이루려는 목적,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라는 게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말이죠. 우리가 재밌게 보는. 그리고 또 혹자는 자신이 처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혹은 내가 너무나 남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어떤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영화를 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폐적인 스토리텔링이 돼요. 자기 폐쇄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 인물의 동적 동기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인물이,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가 움직여야 하는 목적을 얻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관객이 내가 만든 세계, 여러분이 만든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예요. 요즘은 제가 드는 생각이, 훌륭한 작품은 내용이 아니라 그릇에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식으로 치면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뭐 바가지에 줘도 맛있으면 땡이죠. 하려는 말이 뭐냐면은 왜 영화냐? 왜 영화냐? 내가 어떤 사람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가 좋을까요? 효도를 해야 한다. 효도를 해야 한다로 생각해볼까요? 그래서 영화를 찍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효를 저지른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찍으면 되겠죠? 아마도?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낫죠. 효도해라 라고.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는, 영화가 주는 교훈, 이소무화가 있잖아요. 이소무화 봅니까 여러분? 요즘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여우가 울타리를 못 넘어서 포도를 먹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보십니까? 나이가 들면 안 보죠. 왜냐면 목적이 뻔하잖아요. 뻔한 걸 왜 봅니까? 안 봐도 뻔한데. 새로워야죠. 로그라인. 그리고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 중요합니다. 저도 도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